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특별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현대 정치 역사 60년이 넘는데요. 역사의 산 증인이신 박찬종 변호사님의 역사 증언 코너를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1편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이전서부터 변호사님은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관여하셨으니까 그 기억이라든가 생생한 저희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1편은 그동안에 터부시하는 지역주의, 지역 감정, 지역주의 이거는 어디서부터 생성됐고 어떻게 발전되고 지금의 오늘날의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걸 역사의 현장 기억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 이거 좀 지상파라든가 종편에서는 안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는 다루겠습니다.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지금 터부시, 금기시 되어 있다고. 네. 그리고 오늘 1편에서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나라에는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플러스 수도권의 원적이 경상도, 전라도 그까지 포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비교적 신뢰 있다고 자주 인용되는 여론조사 기관도 이 조사를 소홀히 해요. 그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요것만 분류를 한다고. 수도권에도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확인해 갖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기본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상도주의, 전라도주의 그 감정 그리고 조금 옅은 충청도, 수도권 이런 심정들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분화가 시작됐냐 한 고려 시대부터 따져서 이렇게 한이 없는데 일단 현대사에 있어서 이 분화가 되고 지금까지 심화된 그 연원을 따질 해방 때는 이후 현대사에서만 따지면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그렇지 따지는데 건국.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주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첨예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박정희 시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5.16 군사 혁명 이후 63년 민정이양되고 79년에 박 대통령이 이제 별세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그다음에 87년에 6.29 선언으로 이제 삼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김종필 총재가 김영삼 총재하고 이렇게 합당을 했다고. 그 뒤에 분리대가 다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JP와 DJP 연합이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주의가 심화됐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면 63년 선거에 그 윤보선 후보하고 대결했습니다. 윤보선 후보는 충청도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결과가 박정희 후보가 경상도와 거의 동일하게 전라도에서도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랬죠. 전라도, 경상도. 이 양반이 경상도 분이지만은 그런 의식 없이 전라도에서도 경상도 못지않게 아주 동일하게 압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나온 윤보선 후보에게 16만 표 차로 신승했죠. 16만 표 차로.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이 25만 표 차인데 그거보다도 그때 이제 인구가 그때는 적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었다 치니까 비율로 따라서는 조금 높았을지 모르으나 하여간 아슬아슬했는데 그 기본이 박정희 대통령은 남쪽에서 압승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역주의가 싹트고 할 여지가 전혀 없었을 시대다. 그 선거, 대통령 선거 있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도 비슷하게 됐어. 비슷하게.
여촌 야도 현상이지만은 공화당은 경상도와 전라도 농촌 지역에서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1기 63년 선거로 그리고 67년 대통령 선거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 분화라든지 이런 게 크게 작용 안 했다.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좀 싹트기 시작했나요? 네, 그게 71년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석에서 말한 것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년 대통령 선거에 예. 전라남도 무안군 어느 도서 지역에 그 아주 외딴 마을에 한 개의 투표소가 있었대요. 예. 한 개. 그 섬 마을에 한 개. 예. 근데 자신이 97표를 얻었다고 100표 중에 자기가 97표를 얻었다 그래가 굉장히 좋아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만 하더라도 63년, 67년 선거 때도까지도 그게 윤보선, 박정희 대결이 63년, 67년에 계속될 때까지도 이 지역 분화가 없었는데 자, 이제 71년 선거입니다. 네. 김대중 후보하고 붙었어.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가 그냥 돌풍을 일으키니까 네. 이 공화당도 긴장을 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의도됐든 안 됐든 시작은 그 당시 국회의장 이호상 의장, 대구 출신이죠. 네. 공화당 의원으로 국회의장이 그 선거 초반전에 공화당은 어차피 경상도 정권이다 이래버렸어. 하하. 그게 신호탄이 됐지. 그게 신호탄이 되는. 왜 그러니까 전라도 후보 김대중하고 경상도 후보 박정희 후보가 맞붙었는데 우리 공화당은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정권 아니냐. 그 지난 8년 동안 경상도 정권이 잘했지 않느냐. 그 상징이 황소거든. 황소처럼 일 열심히 했지 않느냐. 예. 자, 이게 반사적으로 여기 어떻게 작용했겠어요? 그럼 전라도에서는 또 반작용이 그렇죠. 있죠. 반작용. 그게 표도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나와버렸다고. 요게 60년대 이후에 지역주의, 경상도, 전라도 분화의 결정적 계기가 71년 선거였다. 그러네요. 예. 그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유신하고 이제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럼 전두환 정권은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하니까 상징인 삼김을 정계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김종필 충청도 기반의 김종필 총재는 부정축제자로 몰아버려요. 부정축제자 그리고 연금, 네. 일시연금. 그때 부정축제자로 김종필 씨가 이러한 부정한 재산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 것 중에 공표된 것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금송아지도 나왔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 청구동 집을 수색하니까 금송이 나왔다 이래 됐는데 이게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순금을 갖고 송아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너 돈 갖고 근데 3, 이제 4 금송아지 하면 어감이 그냥 확. 그러니까 한 5, 60만 원 현재 가치로 예. 그 정도 금을 갖고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하여간 그때 나도 야 금송아지 이만한 게 나온 줄로 말이야. 예. 자, 이래 갖고 이게 부정축제자로 뒤집어 씌워버렸고 김대중 총재는 5.18 관련자로 몰아가 반혁명 세력으로 예. 가두고 군사재판하고 2년 징역 살게 하고 미국 압력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출국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손발을 묶었고 자, 이 김영삼을 어찌해야 되느냐 이것도 잡아여야 되는데 이게 풀어놓으면 막 다니면서 그럴 텐데 이걸 잡아여려고 하니까 신군부 실세들의 대부분이 경상도거든. 예. 전두환 장군 자신이 경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 민심만은 어떻게든 끝자락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김영삼 총재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택연금 그 무렵에 가택연금에도 외부 사람 출입을 한때 통제하다가 네. 조금씩 열어줬어요. 네. 그때 제가 박문혜가 만났을 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새끼들이 왜 나는 안 잡아였노? YS가. 예. 그러니까 이제 DJ YS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도 신민당 안에 경쟁자였거든요. 경쟁자였는데 그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S DJ 대결에서 이 전당대회의 투표권자 네. 책임 당원이 1000명이었는데 1등, 2등, 3등 이래야 되는데 이게 1등이 과반수가 안 됐어. 한 3, 40표 초를 안 됐을 거야. 그 1등, 2등 DJ, 3등 이철성.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투표에 이철성 같은 전라도니까 DJ 이게 밀어주니까 이게 역전됐지. 안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쟁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6대 7대 국회 8년 동안에 원내 총무를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하는데 5차례 투표에서 김영삼 총재가 총무를 쭉 이어왔어요. 이어왔는데 김대중 의원이 한 번도 원내 총무를 못했어요. 네. 5번 판판이 김영삼 의원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네. 당내 인심을 무슨 수로 했는지 YS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통령 후보 경쟁에도 그런 일종의 경쟁자고 네. 또 뭐 좀 부정적으로 앙숙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경쟁하다가 DJ가 됐단 말이야. 네. DJ가 됐는데 그래 그 선거에 이제 박정희 공화당 측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경상도 정권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말 안 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돼가 그래서 김영삼 총재는 전두환 정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연금회가 입을 닫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6.29 선언까지 왔습니다. 6.29 선언 오는데 84년 5월에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민추위. 전두환 정권 아래서. 네. 그러니까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다 묶이고 그다음에 김대중 총재는 미국에 추방당해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민주협을 만드는데 김영삼, 김대중 요 세력들이 민주협을 만들었어요. 네. 저도 거기 중심 인물로 가담했는데 이 국내에 부재 중인 DJ를 대신해서는 김상현 전 의원, 김상현, 예. 지금 서대문의 국회의원 된 김미호 의원의 아버지지요. 네. 김상현 의원이 DJ 대리인으로 이렇게 해서 민주협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시민당을 만들어서 85년 12대 선거에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올랐었어. 네. 그 뒤에 그 선거 기간 중에 DJ가 귀국했어. 그래가지고 이 민주협의 이게 공동의장이었거든. 그 공동의장 이름으로 민주협을 운영하다가 87년 5월 달에 이게 민주협이 신민당에서 통일민주당으로 이름을 갈아탔어. 그러니까 이민우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가 이민우 총재가 전두환 정권하고 내밀하게 내각제 타협하는 헌법 개정안을 모색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총재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 당을 해체하고 새로 당을 만난 게 통일민주당이야. 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총재고 김대중 고문이 되고 고문 김대중 총재 김영삼 이런 체제로 6.29 선언을 우리가 이게 도로 찾는데 네. 직선제 개헌을 관철했죠. 관철하는데 제도권의 요 통일민주당 김대중 고문 김영삼 총재 이 통일민주당이 제도권의 주축이 돼가 6.29 선언을 끌어내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게 됐다. 그 선거가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갈라치기 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한다면 신호탄을 올렸다고 한다면 6.25 이후에 이제 통일민주당이 직선제 개헌을 정치한 후에 이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S DJ가 분열해 버렸거든. 분열해 버렸거든. 그 분열해서 어디로 가느냐? YS 경상도로 쪼르러 가고 해운대에 100만 명 모아가지고 이쪽은 광주에 쪼르러 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단일화하라 하니까 다 거부하고 그래 각각 나와가지고 그게 충청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뛰어들어가. 나는 핫바지냐. 그래가지고
김명삼, 김대중, 경상도, 전라도 아니 확실히 분화가 돼버려요. 충청도 JP 그리고 응거주춤 노태우 대통령이 32%짜리입니다. 32%. 네. 68%가 이 삼김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결정타를 이게 먹여가지고 자, 그 뒤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1로 삼김당이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김영삼당, 김종필당이 이게 민주자유당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네. 그 다음에 야당은 이제 DJ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게 경상도, 충청도 대 전라도 대결이 돼버렸거든. 그래가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세력을 얻고 김대중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경상도 쪽에 마땅한 후보도 없고 이게 충청도 출신 이회창 후보가 있으니까 요게 약간 물컹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 YS가 뒤에서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하여튼 네. 87년 6.29 후에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YS DJ가 각기 분열해서 입후보하려고 할 때 그 통일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 60명 됐는데 양김 단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정풍운동. 네. 그 실패가 양김을 결국 분열시키는 걸 고정화시켜가지고 오늘 이 꼴이 되는데 오늘날까지 온 거군요. 이 단일화가 성공을 했어요. 단일화가 성공해서 두 사람이 YS가 먼저 하든 DJ가 먼저 하든 하나가 돼서 했다면 압도적으로 노태우 시대를 막을 수 있었고 네. 둘이 순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게요. 결과적으로 노태우한테 기회를 주고 둘이 그 뒤에 순차로 결국 대통령 했지 않느냐 이게. 네. 그런데 이제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게 원대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 운동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 단일화 운동에 13명의 국회의원이 정풍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소두 역할을 했어. 박순천 의원도 그때 정풍운동에 누구? 박순천. 박순천은 전혀 관계없어요. 아 전혀 관계없어. 박순천 50년대에 네. 그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지. 그때도 저 DJ하고 YS 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양쪽 계파에서 각각 13명이 제가 소도 역할을 하고 조순영 의원, 뭐 박실 의원, 장기욱 의원, 뭐 지금 얼른 기억 안 나는데 자관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고. 네. 이게 성공을 했어야 된다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하도록 뒷받침한 사람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예. 거기도 팔을 걷고 나섰어. 그러니까 요건 이 프로가 정은이니까 내가 정은을 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제가 13명 중에 처음에 12명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서를 가지고 조순영 의원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나보고 조순영 의원이 대학은 나보다 4년 선배입니다. 근데 그 양반하고 나 때문에 고대합 시위 사건에 공동 피고인이 돼가 재판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진 사람이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박 의장도 사인하라. 내가 그때 정책위 의장이거든. 네. 아니 소장파들이 하고 거기 조 선배가 소두를 하면 되지. 정책위 의장이 그걸 거기 사인하려면 고문 김대중 총재 김영삼한테 물어서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화를 빨끔 내면서 말이야. 예. 저하고는 만만하고 친한 사이니까 뭐라? 거기 물어보면 하라 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 그 종이 내시오. 그래 내가 사인을 해가 소두가 돼가 그 단일화 운동에 앞장을 섰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을 각각 모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국회의원들 갖고 단하에 지금 그 국회 의원총회 양쪽 당에 하는 그 장소입니다. 두 사람을 여기 모셔놓고 두 사람이 오긴 왔어. 왜 왔는가 하니까 13명 기세가 워낙 등등하고 언론에도 말이야. 두 사람 불러갖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단일화 시킬 거라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가 가까워 여기 앉아있고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 4시간 동안 13명이 발언을 했다고. 그런데 4시간쯤 지나서
DJ가 자리에서 성큼 일어나가 마이크 앞에 오더니 쪽지를 이렇게 보면서 함석헌 선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위독해가 유언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찾는다. 그래 가봐야 되겠다. 딱 이 말하고 그 중간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데 그 누가 그걸 막노? 누가? 그때 근데 카메라를 깬 게 그럼 그걸 DJ가 막았어요. 그 사례가 일단 그걸 막았다고 해서 후보 단일화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 네. 근데 뭐 그러니 멍하고 있다가 와이스도 나가버리고 그 우리 그냥 해산해버리고 말았지. 그걸로 후보 단일화 그거는 끝나버리고 김대중 총재가 통일민주당에서 탈당해가 국회의원 데리고 나가고 이쪽은 통일민주당 간판을 그대로 갖고 13명 의원 가운데도 한 7, 8명은 이렇게 분화가 됐어. 원래 족보대로 찾아가고. 그래 거기에 분화가 돼서 원래 족보대로 나는 가면 YS계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삼선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 운동에 많은 희망을 걸었고 특히 김수환 추기경이 후보 단일화를 지지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야. 이게 순서대로 김영삼이 먼저 하고 김대중이 먼저 하면 될 일 아니냐. 그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추기경 씨를 만났을 때 아니 김수환 추기경 말한 그대로 워딩을 얘기를 할게요. 네. 김대중은 지금 이게 군부 잔존 세력의 최대 기피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참고 순서로는 김영삼이가 먼저 해야 돼. 그 내가 그랬지. 나이 차이가 거꾸로 4살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하여간 순서대로 해서 한 사람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지역주의가 극성을 피우게 될 것이다. 네. 그대로 됐지, 그대로. 네. 그대로 이제 각각 나왔잖아요. 각각 나와가지고 그 선거에서 노태우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말이야. 서로 양쪽이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그 표 모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노태우 830만 표, 김영삼 625만 표, 김대중 610만 표. 이렇게 딱 분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경상도, 전라도는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때가 이제 결정타군요. 8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러면 그래가 양 두 사람이 분열을 해요. 결국은 DJ, YS 둘의 책임이 크네요. 둘의 책임이. 그러니까 그 뒤에 진행 과정은 그 두 사람이 분열된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JP는 그 직후에 YS 편에 한번 갔다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97년까지 하니까 그 선거에 앞서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JP는 이게 김영삼 당에서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는가 하니까 청와대로 그때는 당 의장이었어요. 민주자유당. 총재는 김영삼. 그 불러가지고 당신 탈당하라고 얘기했어. 그 왜 그럴까? 당내에 이거 정보부장 한 그 박정희 찌꺼기니까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 여론에 YS가 귀를 담아 들은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YS에게 되돌아가고 그게 YS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계기가 돼버렸다고. 그 독자 노선을 갔다가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JP가 DJ 쪽으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갖고 87년 이후에 양김 분열에서 삼김 분열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응어리가 되고 그 이후의 진행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그 비율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는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 시대에 와갖고 이게 더욱 심화됐다. 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이 대표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5.18 거기 충원톱으로 뛰어가잖아요. 이 박근혜 시대 또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시대 무슨 일이 있으면 대구 서문시장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분화점이 박정희 김대중 대결의 71년 선거에 분화가 시작돼 가지고 87년 6.29 이후에
삼김 시대가 와가지고 후보 단일화에 김영삼, 김대중이 각각 분열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그 뒤에 JP가 DJ 편에 서서 DJ를 당선시켰는데 기여하고 이런 과정을 사이에 이게 고착화 되어버렸다. 야, 역사의 증언, 박찬종 변호사님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삼김이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끊으려면은 그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또